그날 밤 장녹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왕의 사랑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권력이라는 사실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궁궐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밝았고 악공의 소리는 부드러웠고 연산군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숨을 죽이고 달려오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궁궐의 밤을 찢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반정이었습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던 군사들이 이제 왕을 끌어내리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녹수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기대고 있던 세상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궁전이었다는 것을. 천민으로 태어나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 가까이 올라간 여자. 하지만 그 끝은 찬란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1506년 9월 1일, 조선의 밤 공기가 달라진 날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들은 더 이상 불만을 품은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반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이 있었습니다. 쫓겨난 신하들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왕의 눈밖에 나면 모든 것이 끝나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한가운데에는 늘 같은 이름이 따라다녔습니다. 연산군, 그리고 장녹수. 군사들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란군이 강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지켜야 할 사람들조차 더는 왕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연산군이 잃어버린 마지막 신뢰였고 장녹수가 끝내보지 못한 민심이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검은 밤 속에서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선의 어둠을 찢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원종이 말 위에서 짧게 명했습니다. 가라. 그 한마디에 수많은 발걸음이 동시에 궁궐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곧 장녹수가 있는 곳까지 닿게 됩니다. 궁궐 안은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길한 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반정이라고? 누가 감히? 그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믿었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은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이 국문 앞까지 왔다는 보고, 이미 몇몇 수문장이 등을 돌렸다는 보고, 궁 안에서도 동요가 퍼지고 있다는 보고. 그제야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늘 명령만 내리면 움직이던 사람들, 늘 고개를 조아리며 복종하던 사람들, 늘 전하의 뜻이라면 목숨도 바치겠다던 사람들. 그날 밤 그들 중 누구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두려웠을 겁니다. 왕자는 높았지만 그 왕자 아래에 자신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그는 장녹수를 찾았습니다.
녹수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조선을 흔들던 폭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녹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밤은 평소처럼 지나가는 소란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궁궐을 지켜야 할 문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반정군이 궁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칼은 번쩍였고 횃불은 흔들렸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피비린내 나는 격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패한 채 끌려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처참했습니다. 조선의 왕, 수많은 생사를 손에 쥐고 있던 사람, 신하들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존재, 그 왕이 하룻밤 만에 폐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던 자들이 그날은 똑바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는 이미 왕의 도리를 이루셨습니다. 사사로운 욕망으로 나라를 흔드셨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말들은 단지 연산군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장녹수에게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닥친 현실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었던 시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강화도로 유배, 그리고 2달 뒤 죽음. 조선 팔도를 흔들던 왕의 마지막은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보다 더 차갑고 외로운 심판이 이제 장녹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왕이 무너진 그날 장녹수도 함께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궁은 그녀를 키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원한이 쌓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누군가는 벼슬을 얻었고 누군가는 벼슬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피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가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단옷은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오히려 몰락의 증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녹수는 보았을 것입니다. 궁녀들의 눈빛, 내관들의 침묵, 신하들의 차가운 시선. 동정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들에는 오래 참아온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안도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순간 장녹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증오 위에 잠시 올라서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진짜 공포는 체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이름이 어떤 죄로 불리게 될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록수 앞에 신하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죄목이 하나씩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현혹하여 정사를 그르치게 한 죄, 국가의 재물을 흥청망청 탕진하게 한 죄, 충직한 신하들을 모함하여 내쫓은 죄, 친족과 측근을 부당하게 끌어올린 죄, 조선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 한 줄 한 줄이 마치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죄목 가운데는 실제로 그녀가 깊이 관련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분노의 상당수는 장록수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자들의 분노, 권력에 짓눌렸던 자들의 원망, 왕에게 직접 쏟지 못한 증오, 그 모든 것이 결국 장록수라는 이름 위로 한꺼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시대를 정리하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장록수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길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는 기록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섬뜩합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떠올렸을까요? 연산군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천민으로 태어나 처음 사람답게 대우받던 순간을 떠올렸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형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생각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결국 장록수는 처형됩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며 살아남았던 여자, 노래와 재주, 눈치와 감각, 그리고 누구보다 날카로운 생존 본능으로 궁궐의 중심까지 올라갔던 여자, 그 삶의 끝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처형 당일 백성들이 그녀를 향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돌은 단지 한 여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의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억압의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사치와 횡포를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시대의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장록수는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받아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잔인한 마지막입니다. 한때는 그녀의 웃음 하나가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대신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때는 왕이 그녀를 위해 세상을 거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를 지켜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의 사랑도, 궁궐의 화려함도, 권력의 달콤함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한 인간의 쓸쓸한 최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록수의 인생은 더욱 묘합니다. 분명 욕망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끝내는 두려움과 증오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분명 악녀처럼 기록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흔든 인물이었고 동시에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장록수의 이야기는 끝났어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장록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조선을 망하게 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선택권조차 거의 없던 시대에 태어나 살아남기 위해 가장 위험한 길을 걸어간 비극의 인물이었을까요? 역사는 대개 승자의 손에서 정리됩니다.
반정에 성공한 자들이 기록한 역사 속에서 장녹수는 당연히 요부가 되었고 나라를 어지럽힌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그 기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재산도, 후원도 없이 태어난 사람. 태어나는 순간부터 멸시와 차별을 배워야 했던 사람. 살기 위해 눈치를 익히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기회를 붙잡는 법부터 배워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궁궐까지 올라갔다면 우리는 그녀의 죄만 볼 것이 아니라 그녀를 그렇게 만든 시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장녹수의 삶은 권력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빨리 사람을 버리며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녀를 쉽게 미워만 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끝내 버려진 여자. 정점까지 올랐지만 결국 가장 처절하게 추락한 여자. 살아남으려 했지만 역사 속에서는 악녀로만 남은 여자. 장녹수? 여러분은 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시리즈의 끝에서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조선의 권력, 사랑, 배신, 몰락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도 더 강렬한 서사로 찾아뵙겠습니다.